기꺼이 주으리라. 인생의 모습을 소로하고 소로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 시간이 기꺼이 주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 시간이 생명을 재판하자. 기꺼이 주으리라. 재판하라. 기꺼이 주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주으리라. 오랜만이다.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김현진을 특검하라. 김현진을 특검하라. 대장동 재판 항소법이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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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하라. 재판하라. 특검하라. 오, 용산고 화이팅. 재판하라. 이거 불꺼이네 이거. 재판하라. 배치가 그때 있어요. 불꺼이네. 오늘은 맞겠다. 특검하라. 재판하라. 소로하고 소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특검하라.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온 거야.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고생하십니다. 건강 좀 챙기세요. 자, 험마이크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한번 하시죠. 나라지 팀이도 나오셨네. 뭐. 재판 재개하라라는 주제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집권한 지 지금 채 6개월이 안 됐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민주주의인 기본은 상권 분립인데 이 상권 분립이 크게 훼손되어 입법권은 물론이고 사법권까지 흔들어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망신을 주고 사퇴를 압박하는가 하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서 여권 인사로 충당을 할 혜택을 하는가 하면 더군다나 헌법상 최종 판결인 대법원 판결에 헌법재판소 항소제도를 도입하려 하지 않나. 그래도 모자라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13명의 위원을 자기들 사람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관의 인사를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대법원장의 인사권 인사 시스템의 박탈입니다. 그 13명 위원 중에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검찰을 흔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감찰 징계한다는 압박이 이어지면서 검찰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검찰 이직이 크게 늘어나서 10월 현재 161명의 검사가 퇴직을 했고 그 중에 52명이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들이라고 합니다. 검사들이 큰 꿈을 꾸고 검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161명이 왜 그만두겠습니까? 법무부와 대검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꾸려가지고 비상계엄에 참여나 협조한 공무원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한다고 하니 전 공직사회가 북한식 밀고 체제로 뒤숭숭한 형편입니다. 여러분,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1심에서 주범들에게 4년에서 8년까지 중죄가 선고되었고 부당이득 7,800원 중에서 겨우 420억 정도가 환수 판결이 났으니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주장을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발령을 하거나 징계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때문일까요? 주범 김만배는 취득한 7,800원 중 그분 지분이 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항소를 포기하게 압력을 넣고 정의로운
정의로운 주장을 한 검사장들을 징계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를 원칙하는 체제에서 합당한 국가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31년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입니다. 서울시의 재직 시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한보건설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한보건설이 신개발지구인 수서지구에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그 사건인데 그 규모가 대장동 사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두 번이나 사임을 했어요. 한 분은 못하겠다고 해서 사임을 했고 한 분은 그걸 해주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즉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서울시로 얘기하면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은 25개 구청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한보 사건에 10배가 넘는 7,800원의 이익을 내는 이 이익을 특정인에게 자기애가 인정한 특정인에게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데 이 사건을 항소를 포기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와 같이 도시행정에서 토지의 종의 변경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값을 10배, 100배로 올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시민들에게 배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본 손해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상권분립이 무너지고 권력의 독재 체제가 형성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너무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상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연히 굳건히 뭉쳐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힘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굳게 뭉쳐서 용감히 싸우고 승리합시다.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물론 많은 시청들을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좀 까먹으셨죠? 예, 그래서 그 석장경 TV에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골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항소 포기가 이재명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장경 TV 하나 좀 틀어주세요. 준비된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의 이 항소의 검찰총장 권한대행, 노만석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자, 항소 포기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이 법무부는 바로 용산의 뜻을 따르고 있는 부처라고 보면 바로 용산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자, 용산은 누굽니까? 이재명. 바로 이재명과의 관계. 그렇게 이재명이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난 9월 달에도 자, 여기 검찰의 이 항소에 대해서 무분별한 항소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뜬금없는 발언을 했는데 다 이런 걸 계획해놓고 짜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하는 검사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검사들이 찾아서 항의를 하니까 지금 노만석이가 이런 실토를 한 겁니다. 자,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힘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시달렸는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인 검찰 연구관 10여 명은 자, 오늘 오전에 노만석을 찾아가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지시를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들은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글을 작성해서 노만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다. 자,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공소유지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해야 됩니다. 공소유지를 하는데 이걸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검찰이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를 하면 그래서 변호사가 나서서 방어를 하고 이랬는데 검찰이 스스로 자, 우리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소유지 의무를 포기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만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노만석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은 바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중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무부. 자, 이것은 바로 법무부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정성호는. 그러니까 정성호는 이재명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부처고 그 이재명이 지금 기본적으로 자,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 사건이 공소를 계속 이어가고 이러면 바로 이재명 이름이 튀어나온다. 지금까지도 1심 판결에서는 수뇌부라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이재명 이름은 안 나오고 수뇌부. 그러니까 유동규가 수뇌부와 밑에 업자들 간에 연결시켜가지고 그릇했다. 수뇌부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용산과 바로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바로 대통령실 용산의 지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실토한 걸로 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완전히 검찰이 이재명 정권의 개가 되어버렸다. 자, 이재명이 마음대로 부려먹는 애완견이 되어버렸다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만석은 완전히 용산 이재명을 호위해주는 지키면은 이런 충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여부에서 빨리 노만석 물러가라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노만석 물러가라가 아니라 노만석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하수인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하수인은 바로 정성호의 하수인은 노만석이가 지금 검찰 안에서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물러가야 된다. 자,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기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 배임죄를 없애버리겠다. 배임죄를 없애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심죄를 만들겠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에도 자기와 관련해서 판결이 엉뚱한 게 나올까봐 그래서 대법관이 지금 14명인데 이걸 26명으로 만들겠다. 12명을 더 채우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지금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된 이유가 바로 자기 감옥에 가는 것을 막고 자기가 사법처리 되는 걸 막는 거. 이게 제1목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1목표.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고 서민들의 경제가 어떻고 물가 안정이 어떻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뭐 국력을 키우고 어떻고 이거는 관심도 없거나 아예 눈 밖에 있는 것 아닐까. 이재명의 모든 관심은 나는 감옥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가면
그 이재명은 그야말로 한 50년을 썩어야 되는 모든 범죄 혐의 12가지 사건에 12가지 혐의 8가지 사건입니다.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올 수도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사법부의 판사들이 또 이 이재명의 충견 노릇을 한다. 판사들이 눈치 보고 바람 불기 전에 싹 엎드려 가지고 이재명의 재판을 봐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노만석의 이 고백은 그야말로 이재명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재명 때문에 압박받았어. 자, 이게 어리석은 검찰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검찰은 그야말로 정권 수사도 할 수 있고, 자,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YS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도 수사했습니다. 자, 이 김대중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도 아들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기 권력 핵심부에 비리가 있으면 그걸 수사를 해야지. 그걸 용산의 관계를 고려했다.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자, 요거야말로 가장 비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압박을 한 것 아닐까. 그래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그래서 이재명을 포함해서 거기 김현지, 봉욱 민정수석까지 고발을 한 겁니다. 그 고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압박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김현지도 개입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노무현 대행은 검찰 반박이 세자 입장문을 내고 항소 포기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에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저는 기자들과 만나서 자, 대검에 지시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게 정성호입니다. 정성호가 정성호가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이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신중하라. 대질신문을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노만석하고 정성호하고 대질신문을 시켜보면 신중하게 아니라 빨리 항소를 못하게 막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대통령실 용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걸 딱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재명 정권이 이제는 막 나가는구나. 견제 없는 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더니 자,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 그래서 이재명 권력이 지금 마구 나가다가 지금 큰 함정에 빠졌다. 자, 이재명 이제 서서히 그 종착역이 하나 둘씩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노만석의 이런 자폭 발언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자, 이재명 우리가 이재명들의 이 권력 남용을 잘 물고 늘어지면 이재명 끌어낼 수 있겠죠?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민주노총에서 행진을 곧 있으면 할 건데 3시에서 3시 10분 사이 행진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연사 발언은 우리 안정권 대표가 여러분들께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특검하라! 네, 반갑습니다. 안정권입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조금 덜 나왔는데도 평일에 비하면 많이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집회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집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끄집어 내리고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그런 다음에 저런 벌거지 같은 새끼들까지 싹 다 죽이고 대한민국 좀 깨끗하니 청소하고 살만한 세상, 자식들 불편하지 않은 세상 만들자고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짓을 10년을 했는데 어디 따박따박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이유가 세상에 너무 완벽하게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의도인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거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환율 1476원입니다. 1,500원 뚫리면은 우리가 환율이 1,500원이 뚫리면 좋된다 하는 게 왜 1,500원이 기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기 증권사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우리가 환율이 1,500원이 뚫린다는 건 정확하게 이렇게 지표로 탁 찍어놓은 게 아니라 이걸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IMF,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재난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하면 환율이 오르죠. 그 최대한의 마지노선의 기준이 바로 이 1,500원입니다. 1,500원이 넘는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이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투자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오르고 뭐하고 이거 전부 다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끼리 장보고 우리끼리 지랄하고 우리끼리 물가 정하고 우리끼리 화폐 돌려가면서 돈 뿌려가면서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는데 외국에서 보면 이 나라는 투자 가치나 발전 가능성을 제로에 수렴한다는 마지노 심리적 마지노선이 바로 1,500원인데 지금 이재명이가 이 1,500원이 뚫리면 어떤 상황이 올 건지 뻔히 알죠. 우리한테 끄집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실 저 개새끼들 중에 우리보다 돈을 못 버는 새끼들이 없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가 민주노총 새끼들 월세 44억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월세 50만원도 못 내가지고 밀려서 쫓겨나는 판에 국민들은 저 새끼들 노동자들의 대표라는 새끼들 중에 연봉 2억이 안 되는 새끼들이 없고 저것들 나오면은 전업 민주노총을 지 자식 새끼들한테 위임해 줍니다. 각각 민주노총 지부장들은 해당 관련 회사에다가 자기 자식 새끼들 기아자동차니 여천공단이니 안 뽑는 데가 없죠, 여러분. 형님 그거 줄여가지고 맞춰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끊겨버려. 이 피크가. 네. 그죠? 그러니 이 민주노총 새끼들이 저질할 병을 떠는데 환율이 1,500원이 오르면 쟤들한테 줄 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500원이 뚫리면 우리한테 이재명이 그 집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것들이 왜 줄 돈 안 주냐 외상값 청구한다고 이재명 모가지 그 집에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꼬라지를 냉정히 이야기 드리자면 그 1,500원만큼은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 지금 국민연금 한 40년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받을 분들이 더 많죠. 여기 청년들은 앞으로 30년을 더 부어야 돼. 지금 국민연금을 부어놓고 미래자산이라고 하는 그 국민연금을 예비기금을 갖다가 몽창 이 환율 방어에다가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주식시장에다가 공기금을 투입을 하면 주식 대형주들은 망해봐야 그래도 약간의 손실 빼고 원금은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환율 방어에다가 공적기금을 쓰면 환율을 찍어 누를 때마다 써야 하는 시장에 풀리는 돈은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이 없어요. 단순히 환율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화의 가치를 돈을 시장에다 계속 보내 그 돈이 여러분들의 연금이란 말입니다. 이미 100조 이상의 돈을 풀어제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총 기금이 700조입니다. 700조. 여러분들 자식들이 받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받을 거 700조 중에 100조 이상을 지금 이미 투입했어요. 이제 이거에서 더 투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연금이 와장창 무너지고 공무원 연금까지 돈을 내야 되니까 어제 증권사 대표들을 소환을 해서 이재명이가 앞으로 환전을 제안할 겁니다.
이것이 1,500원이 가지는 뜻하는 건데 결국 이재명이는 1,500원의 환율을 막지 못할 겁니다. 여기 증권가에서 나오는 찌라시 소리로는 이번 연도 안에 환율이 2,000원을 뚫는다고 해요. 이게 그냥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환율 2,000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IMF 때 2,100원이 갔습니다. IMF 때 2,100원 간 거는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달러당 5,000원도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1,100원 할 때 여러분의 자산이 환율이 5,500원이 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5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산이 국제표준 자산기금에 비례하면 화폐가치 절상 때문에 여러분이 50억까지 부자라면 외국에서 10억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500만 불의 자산가가 100만 불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느낌 안 오세요? 즉 부자라는 사람이 중산층이 되는 거고 중산층은 개거지가 되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 월급 받으면 4인 가족이 먹고 살죠. 환율이 5,000원이 되면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만도 못한 생활을 하게 돼. 왜? 이제 우유 한 통에 10,000원하고 수박 한 통에 10만 원 하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게 환율이 뜻하는 건데 이재명이는 12월 달에 1,500원을 막지 못하면은 5,000원까지 이 환율이 떨리는 거는 자명기실 기정사실입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아니요. 국민연금에 손을 대서 이걸 찍어 누르고 있다는 건 이미 나라는 망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병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거리는 건 지금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외부에다가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서 달러가 오르고 지랄하고 거지가 되는 거 여러분들 어차피 돈 없잖아요. 부자예요? 500억 갖고 있어요? 50억 갖고 있어요? 집 하나 갖고 있으면 연금으로 그 5억은 못 갖고 있어도 집이나 한 5억 되겠지. 그거 세금밖에 더 내? 그것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20억 되고 50억 된다는들 뭔 소용이 있어? 그 집 팔고 어디 텐트 치고 여의도 공원에서 살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다 거지돼. 여러분만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좋은 집에 사는 새끼들도 아무도 안 사. 나라 이미 망해 있다니까. 자, 이미 망해 있는 걸 이제 이걸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런 개돼지 새끼들이 알면 이재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을 시체가 갈기갈기 찢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는 좌판이 우판이 지랄하지만 내 주머니하고 내 재산 건드리면 개처럼 물어뜯는 것이 조선놈들 아니에요. 이미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거를 억지로 땜빵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망하는 거는 이미 망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개헌을 통해서 독재의 길로 가야만 그런 민중들의 이 폭거를 군대나 경찰의 힘으로 찍어 누를 계획으로 개헌을 준비하고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 이재명의 지금의 현 주소고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고 거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일반 국민들이 환율이 올라봐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달러당 1,500원 얻으면 1,100원 얻은 것보다 1,500원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대한민국 빠가사리 국민들 수준입니다. 2,000원 되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거하고 달러값하고 똑같이 생각해. 개새끼들이 다 뒤져버려야 돼. 뒤져. 자, 이렇게 멍청한 수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그 큰일 났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죽는단 말이야. 그 시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자기 대신 미워해야 될 대상을 고른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하면서 마치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주하고 있어라. 그 시간에 개헌하고 독재로 가고 연임하고 막말로 망해도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하려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입만으로 됩니까 여러분?
정작 이 투쟁은 국민의힘 새끼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새끼들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개새끼들 장동혁 엊그저께 국회의사당에 지방의 급 아픈 노인네들 버스로 불러가지고 저기 꽉 채워서 뭐 했습니까? 사진 찍고 끝나버려! 이게 무슨 투쟁이야? 오늘 시민이 머리를 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장동혁이가 와서 대가리를 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하고 원내대표가 뒤질 때까지 단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윤어게인과의 손절을 한다. 이러니까 씨바 맨날 국민의힘 병신들이 지는 겁니다. 저 새끼들은 김영삼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병신들이에요. 김영삼이가 왜 보수입니까? 김대중이하고 똑같이 아스팔트에서 고기방패 써먹던 개새끼 아닙니까? 그 새끼가 노태우 때문에 이 바닥 들어와가지고 전통 박정희 보수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보수판이 이제야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박정희 정신으로 반국가 중공놈들, 북한놈들, 이 나라의 벌거지 새끼들 척결해버리겠다고 한 게 계엄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흠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은 아는데 어째서 잘 배운 국회의원 새끼들은 이것을 모르냐? 저 새끼들은 늘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뽑아줄 것 같은 중도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새끼들은 웬만한 중적이었으면 안 뽑아요. 자, 대한민국의 중도가 국민의힘을 뽑을 가능성은 국민의힘의 장동혁이가 그리고 한동훈 개새끼가 자 우리 이제 중도 보수로 나아갑니다 이런다고 뽑아줍니까? 아닙니다. 중도가 보수를 뽑는 건 이재명이 개짓거리라면 뽑아줍니다. 늘 중도라는 새끼들은 그래왔어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중도를 위한 정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개짓거리라면 중도는 알아서 와서 붙어요. 그러면 쟤들은 정말 무슨 정치를 해야 되냐? 자기들을 뽑아주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배고프고 그것을 고통을 견디는 우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 정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장동혁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신들이 저 새끼들 버르장머리 다 조져놨어요. 그놈의 팬클럽 한동훈이라는 괴물 새끼가 왜 나타났습니까? 지난 총선 때 무슨 씨바 패션쇼 어헤드 같이 사진 찍고 지랄하고 가발 쓰고 키높이 구두 쓰고 그거 팬클럽처럼 아줌마저 쫓아다니면서 보수의 스타가 나왔다. 그 지랄하다가 총선 말아 처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보수는 잘난 인물이 있으면은 이 새끼 하나 뽑으면 나라가 구해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그런 미친 조영필 빠손지 짓거리 하다 나라 이지랄 됐습니다. 그런 열정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었어봐. 나라 안 망했어요.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붙었을 때 대한민국 보수가 무슨 짓거리를 저질렀습니까? 저 간첩 새끼 한동훈 편들다가 결국에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다 이 지경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똑같아. 장동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김민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보수가 정치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지. 뭐냐? 아무리 이쁜 새끼라도 그냥 집 지키는 집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란의 시기에 반란군이 이 나라를 점령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재명이라는 괴랄스러운 반란군이 이 나라를 뒤지지 않겠다고 대통령직을 강탈한 겁니다. 내란이 어떻게 성립해? 계도합니다. 내란이라는 건 국회가 저질렀지 대통령이 뭐 되려고 내란을 저질러? 그걸 지금 믿으라고 지금 재판을 하고 믿으라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뭘? 지가 독재로 가기 위한 개헌, 개돼지들한테 돈을 뿌려서 마약, 몰핀을 주사를 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라는 몰핀을 주사해서 돈 주고 이재명 잘한다. 그 시기에 나라는 심창내고 독재로 가고 결국
이재명한테 국가의 존재는 존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 개자범 새끼는 징역 이화영하고 김만배만 합쳐도 저 새끼는 20년이잖아요.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직에 내려오면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무기징역 받는 게 이재명입니다. 고로 대통령을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나라가 뭐 잘되고 못되고가 뭐 필요해서 지만 안 죽으면 돼서 환율이 1,500원 5,000원 되고 그 남의 일이야. 백들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안 죽으면 돼 하는 게 이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내란이니 공무원 사찰이니 지랄병이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거래 투사들한테 어떻게 싸우고 우리가 화력을 모아서 싸우면 우리가 싸우고 앞장서서 얼굴만 하면 지들이 오고 이재명을 재판하라는 어젠다에 대국민이 모일 수 있도록 지구들 다 받아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부산 돼지머리 따로국밥처럼 쳐놓습니다. 뭐냐? 윤어게인을 정리해야 된다. 멀어져야 된다. 새끼들이 우리가 뽑아줬는데 안 뽑아준 새끼들을 보고 또 중도 정치를 한다는 거지. 중도는 다시 말하지만 이 좌파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 대한민국 빨갱이가 아무리 보수 그래도 당신들이 이해찬이를 뽑아요? 안 뽑죠. 당신들이 정청래가 아무리 나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뽑아요? 왜 안 뽑아? 안 믿기 때문에 안 뽑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아. 보수가 아무리 우리가 중도로 갑니다, 진보로 갑니다, 저 새끼들이 뽑겠어요? 안 뽑아. 중도는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집권하고 있는 새끼가 통치를 엿가쳐서 내가 가난해지면 그 반대편으로 오게 돼 있는 게 중도야. 굳이 그 새끼들을 위한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뭡니까? 선명하고 확실하게 반 이재명 노선을 타야 되는 거죠. 중도라는 인간들이 저기도 이재명하고 한패 아니야, 이게 아니라 윤어게인이라는 것을 희화시킬 게 아니라 이재명이 저럴 줄 알고 저런 새끼가 저렇게 나라를 씹창낼 줄 알고 한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다.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저런 개새끼들이 정답인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정답인지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서서 나라가 씹창나면 알아서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끄집어가는 게 바로 정당 정치인데, 도대체가 싸워보지도 못한 판사 출신, 싸워본 적 없는 장관 출신,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처럼 이슬 한 방울 맞아보지도 않은 그놈의 교수들, 언동설 안에 발가락이 꽁꽁 얼어서 오뎅 국물 하나에 고마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지난 10년의 투쟁 역사를 기억조차 못하는 변호사들, 이런 새끼들이 꽉꽉 있으니 우리의 절절함과 우리의 간절함 따위는 쟤들은 모르는 감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죠? 왜 자꾸 이쁘다 하면서 인물한테 붙어댕깁니까? 국회의원 새끼들 보고 사진 찍으면 좋아요? 어디 가서 내가 국회의원하고 사진 찍었다, 나 잘 나갔다, 김상진하고 찍어. 김상진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유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스팔트를 왜 국회의원이 무시하냐? 여러분들 마음의 은연중에 아스팔트는 그냥 데모나 하는 새끼들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새끼들이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표를 받으려 그러면 아스팔트에다가 대가리를 박어. 아스팔트와 함께 투쟁을 해. 투쟁 안 하면 다음에 너희들 공천 못 받을 거야. 우리 후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스팔트로 안 나오고 배겨요. 쥐새끼들의 살 근육을 만들어 놓으니까 쥐새끼들이 와야 될 곳을 안 오고 근육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집회가 이재명을 재판하라는 이 집회인데
이재명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는데 영향력 있는 새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장동영 나와. 김민수도 나와. 말로만 씨부리지 말어. 맞아요. 말로는 누가 못해 씨발. 나는 말로는 이재명하고 맞다에 가서 진작 죽였어요. 그놈의 말로 싸우는 거 나와서 대가리 밀어. 맞아요. 그리고 신동욱이 나와. 저 국민의힘 새끼들 나경원이 너도 나와. 너도 대가리 밀어. 아, 그 정도 나경원이가 대가리를 밀어야 영향력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1000명, 10,000명 대가리 밀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리고 집회하면서 누구 하나 단식하면서 국회의원 중에 중환자실에 실려 가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집회를 제대로 하는 건데 왜 국민들하고 뽑아준 주인들하고 따로 국밥으로 쳐놓냐는 거죠. 오늘 행진을 할 때 여러분 10,000명, 1000명 필요 없어요. 모이는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100을 하시면 됩니다. 민주당한테는 저 개쓰레기들한테는 이재명하고 함께 폭파되라고 이야기하시고 국민의힘한테는 회초리를 드십시오. 회초리를 가서 싸움다운 싸움을 하자. 나와라 이렇게 외치십시다. 그리고 윤어게인입니다. 죽으나 사나 윤어게인이 맞아요. 계엄은 옳았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절대 망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